아, 그게 뭐더라? 이 말, 하루에도 몇 번씩 입에서 맴도시진 않나요?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시니어 신경건강만을 전문적으로 진료해온 뇌과 전문의 조영훈입니다. 얼마 전 74세 김나웅 어르신이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말을 하려 하면 단어가 잘 안 떠올라요. 입에 맴도는데 끝내 말로 안 나와요. 밖에 나갔는데도 내가 뭐하러 밖에 나왔지? 생각이 안 날 때가 많고요. 네이버에 들어갔는데 무엇을 검색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특히 가족들하고 대화할 때마다 답답해 죽겠어요. 김 어르신은 대화 도중에도 저기 아니, 그 같은 말만 반복하시다가 결국 이야기를 포기하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변화는 단 1분의 간단한 운동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3주 뒤 다시 뵌 김 어르신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말이 참 술술 나와요. 뉴스 보면서도 속으로 단어를 되뇌고 손녀랑 대화할 때도 말이 막힘없이 나와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거나 대화가 자꾸 끊기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릴 1분 운동은 언어 중추를 깨워서 단어 기억력과 말하는 능력을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검증된 방법입니다. 이건 단순한 입 근육 운동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 MRI 촬영을 통해 확인된 바, 특정 부위를 자극했을 때 언어 기억력과 표현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는 결과가 있었거든요. 단 1분. 하루에 1분이면 충분합니다. 어렵거나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운동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왜 혀와 말하기 능력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혀는 단순히 음식을 씹고 삼키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하고 뇌신경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부위 중 하나죠. 특히 설근신경, 설화신경, 3차 신경 등 수많은 말초신경이 혀를 통해 뇌의 언어 중추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혀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뇌의 깊숙한 부위가 깨어난다는 뜻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은 70세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혀 운동을 시행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단어 회상 능력과 어휘 정확도가 평균 34% 향상됐고 발음의 또렷함과 문장 완성 속도도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단어가 생각은 나는데 말로 안 나오는 분들에게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1분 혀 운동의 원리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방법을 처음 소개할 때 늘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뇌의 언어 스위치입니다. 이걸 하루 1분만 눌러주세요. 단어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김나웅 어르신께서 처음 어떤 상태였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손녀 이름을 갑자기 까먹고 아침에 본 드라마 제목이 생각이 안 난다고 하셨어요. 입에서 맴도는데 그 단어가 혀끝에서 사라져요. 이건 일시적인 건망증이 아닙니다. 뇌가 단어를 꺼내는 언어 저장고로 가는 길목이 막힌 상태였던 거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막힌 길을 다시 뚫어주는 일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혀 스트레칭 루틴입니다. 이 운동은 혈류를 자극하고 신경 신호를 활성화하며 뇌의 언어 중추를 일깨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김나웅 어르신께 효과를 준 바로 그 혀 운동 루틴을 단계별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은 총 5단계로 구성되며 한 동작당 10초씩만 투자하면 됩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부드럽고 천천히 진행해 주세요. 거울을 보면서 하시면 더 정확하고 좋습니다. 첫 번째, 혀 앞으로 쭉 내밀기. 입을 살짝 벌리고 혀를 가능한 멀리 앞으로 내밉니다. 이때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혀 끝에 집중해 보세요. 10초간 유지하면서 코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이 동작은 혀 근육뿐 아니라 설근 신경을 직접 자극해 뇌를 각성시킵니다. 두 번째, 좌우로 혀 밀기.
혀를 오른쪽으로 길게 내밀며 오른쪽 뺨 쪽을 눌러보세요. 그 다음엔 왼쪽으로. 이 동작은 좌뇌와 우뇌의 언어 전달 통로를 동시에 자극해 줍니다. 단어가 떠오르는 속도,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을 끌어올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혀로 입천장 누르기. 입을 다문 상태에서 혀끝을 입천장 앞쪽에 대고 꾹 눌렀다 떼기를 반복하세요. 혀를 천천히 누를 때마다 침이 돌면서 뇌 활성에 도움을 주는 효소가 분비됩니다. 이때 눈을 감고 집중하면 뇌파가 안정되고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네 번째, 혀로 원 그리기. 입을 다문 상태에서 혀를 입안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이어 반대 방향으로도 돌려줍니다. 이 동작은 혀의 유연성을 회복시키며 말이 꼬이거나 더듬는 증상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발음 훈련과 함께 마무리. 혀 운동이 끝난 직후 라라라, 타타타, 카카카 같은 자음 중심의 반복 소리를 발음해 보세요. 혀와 입술, 발성 기관이 협응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실제로 말이 또렷해지고 입에서 단어가 더 쉽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 루틴을 아침이나 저녁 하루 한 번 1분만 해보세요. 단어 떠오르기 속도, 말의 또렷함, 기억력 향상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효과가 있지? 라고 말하게 되실 겁니다. 김나웅 어르신께서도 처음엔 이 운동을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습니다. 이걸로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변화가 나타났고 3주 뒤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녀와의 대화에서 단어가 끊기지 않았고 친구에게 전화하면서도 이름을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전에 같았으면 그 누구더라 하면서 맴돌았을 텐데 이제는 입이 먼저 움직여요. 그분의 말씀입니다. 이 운동이 특별한 이유는 단지 말하기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어를 기억해내는 속도, 단어를 선택하는 정확도,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까지 함께 끌어올려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억력, 표현력, 말하는 자신감을 동시에 회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6세 엄정의 어르신입니다. 평소 대화 중 단어가 끊기고 말 끝이 자꾸 흐려져서 가족들 사이에서 자존감이 떨어지셨던 분이었죠. 어르신께 제가 이 혀 운동 루틴을 권해드렸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1분씩 실천하셨습니다. 그런데 10일쯤 지나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중 머뭇거리는 횟수가 줄었고 하고 싶은 말을 망설이지 않고 할 수 있게 되신 거예요. 요즘은 아들하고 전화 통화할 때 먼저 말문을 엽니다. 예전엔 듣기만 했는데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뇌가 바뀌는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말이란 단순한 기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감정, 기억, 자존감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혀의 움직임, 즉 뇌와의 소통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정말 이렇게 간단한 운동이 뇌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그럴 때 저는 항상 뇌 과학의 원리를 근거로 설명해 드립니다. 혀 운동이 뇌를 활성화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혀는 뇌와 직접 연결된 말초신경 집합소이기 때문입니다. 설화신경과 3차 신경은 뇌관과 언어 중추를 직접 자극하며 혀를 움직이는 동작은 곧 뇌에 강한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말이 더듬거나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경우는 뇌의 언어 회로가 느려졌다는 신호입니다. 그 회로를 다시 빠르게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혀 운동입니다. 즉, 혀는 뇌의 자판이고 뇌는 그 자판을 눌러 문장을 완성하는 키보드의 본체인 셈이죠.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연구소에서는 60대 이상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혀 운동을 포함한 구강자극 루틴을 연구한 결과 단어 회상 능력이 2030% 향상되고 스트레스 지수도 낮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억력과 언어 기능 향상을 돕는 3가지 습관도 알려드릴게요. 운동과 함께 실천하면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첫째, 침 삼키기를 의식하세요. 혀 운동을 하면서 침이 잘 돌기 시작했다면
이것은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침에는 뇌를 자극하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 자연스러운 뇌 활성에 도움이 됩니다. 침이 생겼을 때 억지로 참지 말고 천천히 삼키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말소리를 따라 해보세요. TV나 라디오를 들을 때 말소리를 속으로 따라하거나 조용히 반복해보세요. 이것은 내내 피드백 회로를 자극해 표현 능력과 단어 기억에 큰 효과를 줍니다. 셋째, 눈을 감고 말해보세요. 하루 1분, 눈을 감은 상태에서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가족 이름, 과거 추억 등을 떠올리며 말해보는 연습을 하세요. 이건 뇌의 시각 자극 없이 순수하게 기억 회로를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운동과 습관을 결합하면 뇌는 더욱 빠르게 반응합니다. 중요한 건 복잡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단 1분이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면 뇌는 그 자극을 학습하고 기억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말더듬도 이 운동으로 좋아질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단어가 막히고 말이 부자연스러워지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입과 뇌의 연결이 끊기는 순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뇌는 단어를 떠올렸는데 혀와 입술, 성대가 그것을 즉시 표현하지 못하면서 버벅임이 생기는 거죠.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말더듬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의 민감도 저하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혀와 뇌 사이의 반응 속도를 다시 끌어올리는 훈련입니다. 저는 그런 어르신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말을 잘하려 하지 마세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혀를 깨워주세요. 그 중에서도 혀 원 돌리기 동작은 말더듬 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입안에서 혀를 시계 방향으로 5회, 반시계 방향으로 5회, 천천히 돌리는 이 단순한 동작 하나가 혀의 민첩성과 위치 감각을 되살려줍니다. 이게 바로 입안 GPS를 다시 작동시키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호흡입니다. 말을 더듬는 분들은 대부분 말과 호흡의 타이밍이 맞지 않기 때문에 버벅이게 됩니다. 혀 운동과 동시에 호흡 훈련도 병행하면 말의 흐름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운동 전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호흡을 3번 반복하세요. 이 짧은 준비만으로도 혀가 훨씬 부드럽게 움직이고 말이 끊기지 않게 됩니다. 제가 진료한 분들 중엔 80대에도 말더듬을 극복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처음엔 말만 하려면 가슴이 콩닥거린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아침 라디오 방송을 들으며 따라 말하기를 매일 실천하신다고 해요. 말의 리듬, 호흡의 타이밍, 그리고 혀의 유연함이 돌아오면서 자신감까지 회복된 것이죠. 말이란 단순히 소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표현하는 언어이자 감정의 흐름입니다. 혀 운동은 이 흐름을 다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말더듬, 단어 망각 같은 증상이 단지 나이 때문이라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저의 임상 경험으로는 나이가 아닌 자극의 부족이 진짜 원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서서히 기능을 잃어갑니다. 특히 언어 중추는 말을 하지 않고 단어를 떠올리지 않으면 점점 잠들어버리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때 혀 운동과 말소리 따라하기, 단어 기억 훈련 같은 자극을 꾸준히 주면 뇌는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단지 말에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억력도 함께 좋아집니다. 왜일까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뇌가 단어를 꺼내고 그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근육으로 표현해야 하니까요. 이 복잡한 과정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뇌 전체의 시냅스를 자극하는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캐나다 맥길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하루 3분 동안 단어 떠올리기 말하기 훈련을 한 60대 이상 그룹에서 3주 후 단기 기억력과 작업 기억력, 집중력까지 동시에 향상되는 결과가 관찰됐습니다. 말하기는 단어를 기억해서 꺼내는 훈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말을 더 잘하게 되면 동시에 기억력도 함께 좋아지는 것이죠. 이런 변화는 실제 후기를 통해 더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대전에서 혼자 사시는 79세 유호성 어르신은 요즘은 드라마 인물 이름이 머릿속에 콕콕 박혀요. 라고 하셨습니다. 한때는 대화 중간에 자꾸 누구였더라 하며 말을 멈추셨던 분인데 지금은 오히려 손녀의 말버릇까지 따라하실 정도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도 바로 하루 1분 혀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엔 혀가 무겁게만 느껴졌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입안이 가볍고 시원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자 단어가 생각난다는 느낌을 넘어서 저절로 튀어나오는 기분이라고 표현하셨죠.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뇌가 깨어났다는 신호이자 혀와 뇌의 연결 회복이 완성됐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도 점점 실감하실 겁니다. 단순한 혀 움직임 하나가 기억력과 말하기 능력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는지를요. 하지만 여기서 더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보기 위한 보조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30년 동안 수백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얻은 노하우입니다. 첫 번째, 운동 전 물 한 컵 마시기. 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마셔주세요. 뇌의 70% 이상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분이 충분해야 신경전도 속도가 빨라지고 뇌 기능도 활성화됩니다. 입안이 촉촉해지면 혀의 움직임도 훨씬 부드러워지고 침 분비도 원활해지죠. 두 번째, 조용한 음악 틀기. 자신이 좋아하는 잔잔한 음악을 배경으로 틀어놓고 운동을 해보세요. 이것은 뇌의 쾌감 회로를 자극하면서 혀 운동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클래식, 자연소리, 잔잔한 피아노 연주는 스트레스를 낮추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세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하기. 아침 기상 직후 또는 저녁 취침 전에 하루에 한 번 같은 시간대에 실천해 주세요. 뇌는 반복되는 리듬을 좋아합니다. 같은 시간에 반복된 자극이 들어오면 뇌는 스스로 준비하고 반응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습관화되면 운동을 잊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방법이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하면 오히려 어지럽거나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혀 운동은 빨리 할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천천히, 느리게, 끝까지 늘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속도를 빠르게 하면 혀에 무리가 가고 뇌가 자극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힘을 너무 세게 주는 것입니다. 혀를 입 밖으로 내밀 때 지나치게 강하게 밀어내면 혀 밑에 인대나 혀뿌리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까지만 편안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생각날 때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1분,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이 꾸준하지 않으면 뇌는 다시 자극을 잊어버립니다. 매일매일 뇌에 나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신호를 줘야 효과가 축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혀 운동 루틴, 과연 어느 정도 지나면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3일, 7일, 21일의 단계에서 변화를 실감하게 됩니다. 제가 직접 수많은 환자들과 경험한 사례들을 토대로 그 시간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일 후 머리가 맑아지고 말이 덜 막힌다. 혀를 꾸준히 자극하면 혀의 혈류량이 늘어나고 동시에 뇌혈류도 개선됩니다. 이로 인해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줄어들고 말하려 할 때 입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단어가 혀끝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일 후 말이 또렷해지고 문장이 길어진다. 입안에서 혀가 더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말의 리듬과 강약이 살아납니다. 말끝이 흐려지던 분들이 또렷한 어조를 되찾고 그거 대신 정확한 단어를 말하게 됩니다. 가족들과의 대화가 부드럽게 이어지고 자신감도 눈에 띄게 회복되죠. 21일 후 단어 기억력이 눈에 띄게 향상된다. 이 시점이 되면 뇌의 언어 중축뿐만 아니라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 영역도 함께 활성화됩니다. 어떤 분은 예전엔 이름이 생각 안 나던 친구들 얼굴이 떠오르고 전화번호까지 기억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전에는 드라마 줄거리를 잊어버렸는데 이제는 어제 내용까지 생생하게 말해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신 분은 부산에 사시는 81세 유정순 어르신이었습니다. 처음 내원하셨을 땐 단어가 막혀 말을 제대로 못하셨고 어지럼증과 두통도 동반되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1분 혀 운동만 꾸준히 하셨습니다. 3주가 지나자 직접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말할 때 전혀 막힘이 없어요. 말이 나온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이제야 알았어요. 그분의 말씀은 단순히 말의 회복이 아니라 삶의 질 전체가 바뀌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단어가 술술 나오는 기쁨,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즐거움, 그리고 대화할 수 있는 자신감. 그 모든 시작이 바로 혀라는 작은 근육에서 비롯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본 하루 1분 혀 운동, 이건 단지 말하는 능력을 되찾는 도구가 아닙니다. 단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길.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되찾는 출발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나이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70세에도 80세에도 심지어 90세를 넘은 분들도 달라지십니다. 단 한 가지, 매일 1분의 실천만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말이죠. 기억력, 언어력, 자존감, 이 모든 것이 다시 깨어납니다. 말이 또렷해지고 단어가 떠오르며 대화가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인생이 다시 확장됩니다. 친구와의 대화, 손주와의 소통, 아들과의 전화. 통화가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날들로 바뀌는 겁니다. 이 운동은 거창하지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입안에서 혀를 천천히 움직이고 침을 삼키고 말소리를 따라하는 것. 그 짧은 동작들이 쌓여 여러분의 뇌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기억의 회로를 다시 열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지금 당장은 잘 못하겠어요. 혀가 뻣뻣하고 움직이기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하루하루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입안이 가벼워지고 단어가 머릿속에서 혀끝으로 흘러나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혀는 뇌와 가장 가까운 신경자극 통로입니다. 하루 1분 혀 운동은 말더듬, 단어 망각, 기억력 저하에 효과적입니다. 물 한 잔, 느린 호흡, 조용한 음악과 함께하면 효과는 더 커집니다. 3일 후 머리가 맑아지고 일주일 후 말이 또렷해지며 3주 후 기억력이 살아납니다. 중요한 건 매일 1분 꾸준함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새롭게 연결되고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을 표현한다는 것이고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삶을 다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혀를 한번 움직여 보세요. 단 1분,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흐름을 다시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운동을 알려주세요. 하루 1분, 모두의 뇌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말이죠.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맑은 하루 되세요.